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김정한입니다. 네. 먼저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학부 때 회화를 전공을 하고 대학원 때 뉴미디어 아트를 전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박사과정에서 인지과학을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텐 테크놀로지, 아텐 사이언스 쪽으로 창작과 연구와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유네스코 디지털 환경에서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전문가 검토위원회, 성찰위원회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11개 권고안을 참여 전문가들이 이제 권고를 하였고, 올해 2월에 유네스코에서 당사국의 담당자들에 의한 검토회의까지 거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되었는지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유네스코가 구성한 디지털 시대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전문가 회의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작성한 보고서에 대한 상세 분석입니다. 본 보고서는 2023년 유네스코 제9차 당사국 총회에서 결성된 전문가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위원회의 결과물로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촉진을 위한 구체적 권고를 담고 있습니다. 2025년 협약 이후 디지털 전환 시대의 대응으로서 2024년 전문가 성찰 그룹이 구성되었습니다. 올해 2025년이 2005년 협약 이후 2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이에 디지털 환경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의 내용들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권고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10월 20일 유네스코 파리에서 열린 제33차 총회에서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협약을 채택하였고, 이 협약은 문화적 다양성을 단지 보존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민간의 창의성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문화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사회적 자산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협약의 핵심 원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문화 다양성과 인권의 불가분성,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의 보장, 각국의 문화 주권 보장, 개발도상국 간의 연대와 협력 강조, 문화활동의 경제적 그리고 정체성적 가치 인정. 이 협약은 특히 문화활동, 상품 및 서비스는 상업적 가치를 넘어 정체성과 그 가치, 그리고 의미를 전달하는 매개임을 명시함으로써 문화 표현을 자유시장 논리에서 보호할 수 있는 국제적 규범장치를 마련하는 데 주 뜻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협약 채택 당시만 해도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이 가져올 급격한 창작 환경의 변동은 예상되지 못했습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알고리즘 기반 플랫폼의 추천 시스템, 그리고 데이터 독점에 의한 문화 불균형, 그리고 생성형 AI 등장은 문화적 표현의 생산, 유통, 접근 방식 전반을 재편하였습니다. 특히 플랫폼 알고리즘이 발견 가능성을 좌지우지하게 되면서 소수 언어와 지역 콘텐츠는 세계적 주목에서 점점 배제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네스코는 협약 이행기구와 그 총회를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 협약의 유효성과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베이직 텍스트, 이 자료들은 유네스코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협약 이행을 하나의 독립된 운영 지침으로 추가하였고, 디지털 기술의 문화적 영향력을 주요 의제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 유네스코는 2024년 디지털 시대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성찰 그룹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그룹은 법학자, 기술정책 전문가, 예술가, 출판인, 언어학자, 교육자 등 다양한 배경의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저는 미디어 아티스트이자 예술교육 전문가로서 이 그룹에 참여하였습니다. 본 성찰 그룹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문화적 표현의 권리와 가능성을 어떻게 재정의할 것인지, 그리고 플랫폼과 알고리즘, AI 생성 콘텐츠가
협약이 보장하려는 문화 다양성의 원칙과 어떻게 충돌하거나 혹은 조응하는지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2024년 전문가 권고 보고서가 완성되었으며 이 보고서는 총 11가지 권고안을 제시함으로써 문화 정책, 국제 규범, 교육 전략, 기술 설계에 걸친 포괄적 실천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2005년 협약은 문화 다양성을 보호하는 국제 인권 및 개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 출발점이었고 2024년 전문가 성찰 그룹은 그 정신을 디지털 환경에 맞게 재정의하려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은 단지 기술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표현의 조건을 다시 묻고 민주주의적 창작 환경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기도 합니다. 네, 2024년 전문가 성찰그룹 보고서의 핵심 주제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문화 콘텐츠의 언어적 다양성 증진. 둘째, 국가 및 지역적 문화 콘텐츠의 발견 가능성. 셋째,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과 예술적 자유의 보호. 넷째, 인공지능이 문화 창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각 주제는 전문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를 거쳐 제안된 11가지 권고안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국제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법학, 경제학, 언어학, 문화정책 및 미디어 연구, 디지털 출판 및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학자들과 현장 전문가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참여한 국가 역시 프랑스, 캐나다, 스위스, 세르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인도, 한국, 벨기에, 알제리 등 지역적 다양성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단순한 기술정책 제안서를 넘어 문화의 존재 조건과 미래 가능성을 둘러싼 복합적인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문화 표현의 다양성은 단순히 다양한 콘텐츠의 유통 문제가 아니라 언어, 감정, 정체성, 창작 주체성 등의 요소들이 디지털 질서 속에서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위원회는 2024년 5월과 11월에 각각 캐나다 퀘벡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차례의 대면 회의를 통해 이 권고안의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기술 발전과 문화 창의 산업 간의 관계가 점점 긴밀해지면서 생겨나는 여러 도전 과제의 기회들을 탐색했습니다. 특히 소수 언어 콘텐츠의 디지털 플랫폼 내 발견 가능성 증가, 그리고 콘텐츠 제작과 배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인공지능 기술 사용 시 윤리적이고 공정한 접근 등이 주요 논의의 초점이 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4가지 주요 실행 영역을 설정하여 권고안을 구조화했습니다. 이 실행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규범적 조치. 둘째, 정보와 우수 사례의 교환. 셋째, 인식 제고와 옹호 활동. 그리고 넷째, 역량 강화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접근은 각 권고안의 실행력을 높이고 유네스코 회원국과 시민사회, 민간 부문 학술 공동체가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발표의 다음 부분에서는 이 4가지 실행 영역에 따라 위원회가 제안한 11가지 권고안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규범적 조치, 제도적 조치는 다음과 같은 권고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권고 1. 디지털 환경에서의 문화적 표현 다양성을 위한 추가 의정서를 채택하여 인공지능 윤리적 사용, 투명성, 공정한 접근성, 인간 창의성 존중 등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권고는 유네스코 2005년 협약에 갖는 법적 틀 위에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한 문화적 위험 요소들을 다룰 수 있는 보완 수단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특히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은 기존 창작 행위의 정의 자체를 흔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간의 고유한 창의성과 표현의 자율성을 보호하는 명시적 원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추가 의정서에서는 인간 창의성의 유일성에 대한 존중이라는 원칙을 신설하고 알고리즘과 데이터 활용이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위협하지 않도록 투명성과 공정성의 의무를 명문화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위한 추가 의정서는 국제적으로도 매우 시의적절하고 시급한 제안입니다. 유럽연합에서는 이미 디지털 서비스법을 통해 플랫폼의 투명성과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규제를 시도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호주는 자국 콘텐츠 보호를 위해 플랫폼의 지역 콘텐츠 우선 노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상업적 콘텐츠 유통에 집중되어 있으며 문화적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 인간 창작의 고유성까지 아우르는 국제 협약 수준의 정합적 기준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유네스코
협약에 추가 의정서를 부속시킨다는 것은 기술 규범을 문화권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규범적 전환의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보와 우수 사례의 교환입니다. 두 번째 영역인 정보와 우수 사례의 교환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권고 2. 정보의 수집과 공유를 최적화하여 각국이 신속하게 최신 정보를 얻고 우수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기존 플랫폼을 개선할 것을 권장합니다. 권고 3.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국가별 보고서 체계를 개선하여 문화 콘텐츠의 발견 가능성과 언어 다양성 증진, 인공지능 기술 적용 사례 등 보다 상세한 정보 수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제가 유네스코 회의에 가서 느낀 점은 한국이 굉장히 유네스코 내에서 이런 과제 모범생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낸 나라가 아마 4나라인가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비교적 이 문화 다양성에 있어서 굉장히 모범 국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두 번째 권고는 기존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정책 모니터링 플랫폼의 기능적 한계를 보완하고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사례들을 실시간에 가깝게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플랫폼 알고리즘의 추천 편향, 로컬 콘텐츠의 전시 비율, AI 생성 콘텐츠의 비율 등은 더 이상 정량 지표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질적 데이터이며 이러한 내용들이 국가보고서에 반영되어야만 각국의 정책 설계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수 사례 공유를 위한 플랫폼 구축은 단순한 정보 축적을 넘어 문화적 정책 실험의 지식 생태계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브라질의 독립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트라토레, 그리고 한국의 지역 아카이빙 프로젝트들, 그리고 프랑스의 다이버시티 컬처럴 프로그램 등은 중앙 정부가 아닌 지역 단위에서 플랫폼 모델을 실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공유하고 상호 비교 가능하도록 구조화하는 것이 이번 권고안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4년마다 제출되는 국가보고서는 그간 행정적 반복과 형식적 정리에 머무른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권고안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변화 속도에 맞춰 이를 유동적으로 개선하고 특히 AI 및 데이터 기반 콘텐츠 유통에 대한 국가별 대응을 추적할 수 있도록 구성하자는 제안입니다. 예컨대 국가마다 자국어 기반 LLM 학습 데이터 확보 수준, 플랫폼 알고리즘 규제 여부, 예술가 단체의 대응기구 존재 유무 등은 비교 가능한 핵심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식 제고와 옹호 활동 부분입니다. 세 번째 영역인 인식 제고와 옹호 활동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권고안을 포함합니다. 권고 4. 정기적이고 포괄적인 국제 협의와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디지털 시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협력적 접근을 촉진할 것을 권장합니다. 권고 5. 시민사회, 문화 관계자, 정책 결정자들의 옹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적 특성과 소수 문화 및 언어의 필요성을 더욱 잘 반영하도록 권장합니다. 권고 6. 일반 대중,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도구와 AI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책임 있는 문화 소비 습관을 기르는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도록 권장합니다. 올해 2월에 있었던 당사국 회의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권고안이 이 권고 6번이었습니다. 이건 이제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이어서 각 국가들이 이 운영 방식이나 책임 소재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이 공공담론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오늘날 문화표현의 다양성은 단순한 미학적 가치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가늠하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권고안은 국제적인 협의 구조를 정례화하여 플랫폼 설계, 콘텐츠 규제, 알고리즘 개입의 원칙 등에 대한 공동의 논의 구조를 제도화하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이미 문화와 AI를 주제로 한 다자간 회의를 몇 차례 주도한 바 있으며 이를 정례화하고 각국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문화다양성 보장을 위한 옹호 활동은 NGO, 특히 예술가 단체, 학술 네트워크 등의 자율적 목소리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플랫폼 규제나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는 국가 단위 정책만으로는 역부족이며 이용자 단체와 예술가 커뮤니티의 연대가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SACD, 한국의 예술인 소셜 유니온, 문화연대, 라틴 아메리카의 ALDEA 네트워크 등은 각각의 조건에 맞는 문화적 대응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이번 권고안은 그러한 자발적 실천들을 제도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연결하는 메커니즘 마련을 촉구합니다. 이 가운데 6번째 권고는 특히 AI
알고리즘이 개인의 문화적 취향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문화적 책임을 시민교육의 필수 요소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더 다양한 언어와 문화의 콘텐츠를 탐색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인지적 역량, 즉 문화적 발견 능력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플랫폼 독점 구조를 넘어서는 실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접근이 아닌 공공의 문화 리터러시 증진이라는 교육적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민 리터러시는 오늘날 표현의 자유와 공공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조율하는 핵심 역량입니다. 특히 청소년 세대가 알고리즘에 의해 구성된 콘텐츠 구조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다양한 문화적 표현에 자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문화교육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각국은 정규 교육과정 외에도 과학관, 미술관, 박물관, 공공도서관, 온라인 플랫폼, 예술기관과 연계된 비형식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핀란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국가전략, 한국의 공공예술교육 플랫폼 예술꽃 씨앗학교, 캐나다의 미디어 스마트 같은 정책들이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역량 강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실험 영역인 역량 강화는 문화 다양성 보장을 위한 지속가능한 구조 구축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권고안을 제안합니다. 국가 차원의 디지털 문화 역량 강화 계획 수립을 통해 예술가, 창작자, 문화 전문가, 일반 시민 모두가 AI 기술과 디지털 플랫폼을 주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특히 개발도상국과 소수자 커뮤니티를 포함한 포용적 접근이 강조되며 이는 교육기술 인프라 그리고 재정 지원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권고 7. 국가별 디지털 문화 역량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 관계자들이 디지털 리터러시와 AI 기술 활용 능력을 증진할 수 있는 포괄적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권장합니다. 디지털 문화 환경에서의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차원의 역량 강화 전략이 요구됩니다. 단순히 기술 교육을 확대하는 것을 넘어 문화예술 분야의 종사자와 정책 담당자들이 디지털 기술과 AI의 윤리적 창의적 활용 역량을 함께 기를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르비아의 문화부에서는 지역 아티스트를 위한 AI 창작 워크숍과 데이터 시각화 교육을 포함한 커리큘럼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AI 디지털 전환 시대를 반영한 예술교육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이는 권고안 7의 실질적 전환 방향과 계획을 같이 합니다. 권고 8. 예술교육 과정과 교수법을 업데이트하여 예술학교와 고등교육기관에서 AI 기술 활용 능력을 포함한 교육을 제공하고 인간 중심의 창의성과 균형 있는 통합을 이루도록 권장합니다. 예술교육과 교수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창작 도구로서의 AI를 교육 커리큘럼에 통합해야 한다는 점도 제안되었습니다. 예술학교와 고등교육기관에서 기술적 숙련뿐 아니라 AI 창작물과 인간 창작물 사이의 윤리적 경계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서 창작행위의 철학적 성찰을 요구하는 과제입니다. 예술교육의 개편은 교육 커리큘럼에 단순히 신기술을 덧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예술 창작의 본질과 인간의 본질, 인지구조를 새롭게 구성하는 작업이 되어야 합니다. AI 기반 창작은 창작자의 개입 방식, 협업 구조, 표현 방식에 이르기까지 예술의 행위론적 정의 자체를 변동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육자들은 기술적 활용 능력과 더불어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 저작권 이슈, 데이터 편향과 윤리 문제 등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육과적 개편이 아닌 예술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권고 9.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디지털 문화 분야의 연구와 역량 강화를 위해 새로운 유네스코 체어를 설립할 것을 권장합니다. 각국은 유네스코 체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디지털 문화 연구와 교육의 거점을 확충할 수 있습니다. 특히 AI 언어 다양성, 플랫폼 정책, 윤리적 데이터 구축 등의 영역에 특화된 체어 설립을 통해 지역 간 지식 격차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문화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유네스코 체어 설립은 단순한 교육기구 설립이 아니라 각국의 문화기술 환경에 맞는 디지털 문화 거점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남반구 국가들에서 디지털 표현의 연구와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다자간 협력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예컨대 아프리카 프랑코폰 지역에서는 다원어 디지털 아카이빙,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비주류 플랫폼의 문화 기술 기록화 등이 필요하며 유네스코 체어를 통해 이를 제도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유네스코 내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실천 사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권고 10
디지털 문화 및 AI 전문가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국제적 협력을 증진하고 개발도상국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권장합니다. 디지털 문화 및 AI 전문가의 국제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각국의 정책 설계와 기술 대응 역량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글로벌 협력의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네트워크는 단순 자문을 넘어 정책 공동 설계와 교육 교류, 기술 워크숍 등을 통해 실질적인 파급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문화 및 AI 전문가 네트워크 형성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문화기술 정책의 공동 설계 및 실험을 위한 국제적 틀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학술 네트워크를 넘어서 실무적 기술자, 정책 담당자, 예술가 간의 교차적 협업 모델을 구성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각국의 빠르게 변화하는 AI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전문가 간의 정보 교류를 넘어 공동 파일럿 프로젝트, 공공 코드 공유, AI 공정성 기준 마련 등 구체적 성과를 낳을 수 있는 장치입니다. 특별 공고안도 마련을 하였습니다. 이 공고안은 이제 유네스코 내의 AI와 디지털 환경에 대한 문화 관련 업무의 보고서들이 다수 보고가 되었지만 각 보고서 간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제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의 전반적인 활동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그 보고서들 간의 관계성을 다시 한번 맥락화할 필요에 대해서 공고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상으로 11가지 공고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공고안들은 단지 선언적 구호가 아닌 매우 구체적이며 실행 가능한 조치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문화정책, 디지털 윤리, 예술교육 그리고 국제협력의 실천 현장에서 실질적인 기준과 동력이 될 것입니다. 11가지 공고안은 단순한 기술 대응 지침이 아니라 디지털 전환 시대를 살아가는 문화 주체로서 우리가 어떤 사회적 윤리, 정책적 기준, 교육적 철학을 가져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다층적 로드맵입니다. 본 위원회의 작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이 공고안들이 각국의 문화정책, 교육 커리큘럼, 예술 실천 그리고 기술 개발 방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 공고안들이 회원국과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를 통해 실효성 있게 실행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성찰 그룹 참여를 통해 유네스코 내에서 다양한 성공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한국의 역할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기술적으로 앞서 있지만 기술주도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도 남반구 국가들에 비해서 먼저 겪었습니다. 디지털 네트워크는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도 있지만 왜곡된 정보와 혐오의 조장을 통해 민주주의를 약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다가올 AI 중심의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 속에서 우리가 어렵게 지켜온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인간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예술 환경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한국 혼자 힘으로는 부족하며 세계 여러 나라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함께 문화와 예술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세계적 연대를 통해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